제가 시집 비평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뒤에 시집 해설 쓸 때 한 편의 시를 그냥 한 100 번씩 읽고 그거를 시집 해설을 써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이게. 물론 뭐 근데 새로운 사실들 너무나 많고 복잡한 정보들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그 사실들 새로운 사실들 같은 것들을 제대로 좀 완전히 다 소화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인제 그 홍사훈 씨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뭐 이재명 지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 이 얘기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제가 했던 얘기가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전혀. 완전히 그냥 소설이에요 그냥 진짜.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구도를 봤더니 홍사훈 씨가 어떤 테마를 딱 마당을 깔면 그러면서 그 마당을 깔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유도를 하시더라고. "딱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딱 유도를 하면은 조수진 씨가 옆에 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 그러니까 너무 이 무지성의 상태 속에서 이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만큼 어렵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도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거기에서 그 최강욱 씨가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의도적이고 진짜 희한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얘기하시는 게. 막 말이 점프에 점프를 해 가지고 무슨 뭐 민주화의 역사를 뭐 왜곡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무슨 역사 같은 것들을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야 최강욱 씨 당신보다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나 인문 사회과학자야.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슨 뉴라이트니 이런 식으로 나를 매도를 해 가지고 몰아부리려고 하니까 완전히 그 앞에 있었던 무슨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내가 다 부정하는 사람이고 무슨 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무슨 모욕하는 사람이고 그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무슨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책을 썼는지 한 것만 보게 앞만 보더라도 한국의 그 지성사, 문학사 이런 거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비평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아니 이게 지금 뭐 아니 스님 앞에서 목탁 두드리는 거지 무슨 민주화의 역사를 모른다고? 무슨 현대사를 뭐 전혀 모른다 모르는 어떤 그런 바보 취급을 그 사람이 하더라고 완전히. 너무너무 말이 그 점프가 심해 가지고 문학사하고 한국의 현대사, 지성사 어떤 세계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그런 어떤 문명 비평적인 철학과 그런 에세이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무슨 책을 써 왔는지를 그걸 보시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딴지 게시판하고 그 김어준 씨 그 채널 보는 그 겸손교회 채널 보는 사람들에게만 저를 악마화하려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교회만 딱 벗어나면 전 세상이 지금 다 바뀌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거든 그거는. 완전히 그 거짓말을 거기서 하고 계시더라고 이 세 사람이. 그러면서 본인은 거기에 없고 하나를 그걸 해 가지고 뭘 어떻게 막 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단정적으로 제가 그걸 얘기한 것처럼 아니 본인이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거짓말만 얘기하고 제가 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만 벗어나가 가지고 한번 서점에 가 가지고 저라는 사람을 보세요. 아이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여러분 요번 주부터 해 가지고 다음 주 사이에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년에 그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그 1년 동안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상설 전시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었거든요. 삼청동에 있는 서울 현대미술관. 그러면서 그 미술관 열면서 3년 동안 모았던 미술관에서 모았던 작품들을 봤더니 이 70 년대생 출신들의 그 작품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 70 년대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근데 이 70 년대생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 가장 많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었던 그런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세대 분석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70 년대생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에 선배 세대들이 그 자리를 내놓지를 않으니까 70 년대생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기관장하고 높은 자리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 나이대에 전부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진짜 그 86 세대 그런 분들이 자리를 비켜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세대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도 늙고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강력한 거야, 그 세대가.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70 년대생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세대인데 이렇게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활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어떤 이 정권의 탄생에 중요한 가장 교두보 역할을 하는 세대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거 이제 할 때는 뭐 대통령 대선 전이었지만 이 70 년대생을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386, 586 분석은 옛날에 많이 했지만 지금 70 년대생들이 어떤 세대인지에 대한 분석은 잘 나온 게 아닌 모르는 건가요. 그래서 현대미술관에서 "누구에게 이 분석을 좀 맡겼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미술관에서 거의 뭐 전원일치로 "함동균 선생에게 그 맡기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 글을 이제 제가 그 원고를 썼거든요. 네, 꼭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거 보게 되면 우리 최강욱 씨가 뭐 민주화의 역사를 모르고 뭐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뉴라이트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 뉴라이트 옛날에는요. "저놈 빨갱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막 그냥 가둬도 되고 좁혀도 되고 막 린치를 가해도 되고 고문을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 인도에서 보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는데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한사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또 어떤 때는 '아 저게 지금 전라도 사람이다.' 그럼 전라도 사람으로 낙인을 찍으면은 사회에서 전부 다 이짐에 당하고 왕따 당했는데 지금은 뉴 라이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리박스쿨이다. 이렇게 찍으면은 그걸로 그냥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게 된 것 같아.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누명을 씌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가 가지고 뉴 라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뉴 라이트가 무슨 뭐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뭐 죽일 놈이에요?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신념을 갖는데 상대방이 다른 신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절충하고 타협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 사회의 기술,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에는 하나의 신념과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하게끔 하는 사회가 아니야. 그게 전체주의라고. 그게 파시즘이라고. 근데 예전에는 빨갱이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했단 말이야. 빨갱이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재 권력이 반공주의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반공주의부 뭐 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수권 세력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는 이제는 이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는 "저거 뉴라이트야.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빨갱이 사냥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옛날에 저기 "전라도 사람이냐 저거 저기 이지메 시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어저께 유시민 씨가 이상한 그림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에는 무슨 뭐 가치에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익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분화된 어떤 구도로 이 세상을 보게 하면서 "우리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인데 쟤네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다." 저쪽 땅에서 온 사람들은 이건 뭐 이현주 의원을 그렇게 또 언급을 많이 하시대 보니까. 그러면서 "이건 이익을 따르는 사람인데." 막 쿨한 척 하시면서 아니 누가 이익을 따르는 사람인데 지금. 본인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해석을 독점하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얘기는 1도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보세요. 스픽스에 나가 가지고 그런 해프닝이 있으니까 며칠 생각해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런 어떤 형태의 애티튜드에 내가 좀 고쳐야 될 점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런 거 사과문을 올리잖아 이런 게. 그냥 쿨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고 이러는데 너무 허위적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죄를 죄로 덮은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홍상훈 쇼에서 저보고 무슨 명예훼손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그러면서 저를 뭐 고발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홍상훈 쇼에서 최강욱 씨하고 조수진 씨하고 그 최강욱 씨하고 그 세 사람이서 그날 1시간 동안에 그 얘기했었던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거기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사실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런 거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맨날 주구장창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어떤 관점이 등장하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저걸 뭐 정리해야겠다는 이 기자가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그 최욱 씨가 매불쇼에서 완전히 그 붕괴를 한 거야. 최욱 씨는 그 쓸데없는 일에 붕괴한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쓴 글을 이해를 도대체 너무너무 못 하더라고 그게. 그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걸 가지고 그 매불쇼의 구독자가 200만 이나 지금 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김어준 채널 이상만큼의 동시 접속자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함동균이라는 이 인간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 병자로 만들었다. 나 이거 고발해 볼까요? 이거 고소해 볼까요? 홍사훈 씨, 함동균이라는 사람이 정리해야겠는데요?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고발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만 앞뒤 딱 따가지고
뭐 그 조회수가 막 그냥 막 90만 100만 이렇게까지 지금 조회수가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딱 표적 찍어 가지고 그게 죽이라는 거 아니야 그게. 제가 길거리에서 테러 당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책임질래요? 아이고 참. 아니 조국 대표는 공당의 대표면서 사람의 사진이 있는 그것들을 자기 얼마나 그 사람의 그걸 많이 봐요. 응? 요즘은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만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렇게 돼도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그 어떤 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얼굴이 있는 그 사진을 지명 수배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공유하는 게 그게 공당 게다가 진보적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조국 대표라고 하는 분이 저에 대해서 쪼끔만 한번 알아보고서 그거를 하면은 아무리 제가 다툼의 여지 있는 뭐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자면 무슨 뭐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뭐 정말 누구 어떤 진짜 그런 인물이면은 뭐 그리고 그게 어떤 뭐 신문 기사에 뭐 나와 그런 것들을 뭐 캡처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하게 되어 있는 말을 단정적으로 딱 진술해 가지고 홍사훈 쇼에서 딱 만들어 놓은 그것도 저도 한번 다퉈 볼까요? 그 문제도? 저를 오늘 누가 고발을 했는데 홍사훈 씨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딱 해 가지고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 아 이렇게 비겁하게 할 수 있어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형 채널, 대형 스피커 그다음에 공당 무슨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이런 것까지 하고 대권 후보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일개 시민을 예? 일개 해석자를 사진을 완전히 거기다 올려 가지고 길거리에서 제가 테러 당하면은 책임질래요? 오늘 길거리 나갔더니 모든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 거야 그냥. 제가 신변의 위협 같은 거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테러 당하고 그러는 것들도 암묵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그걸 사람을 악마하고 그러니까 직접 내가 테러하지 않더라도 "너는 어? 법의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지매를 암묵적으로 하면서 어? 그런 위협에 노출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그런 나쁜 정권들이었는데 조국 대표가 제가 창비하고 어저께 좀 통화를 했는데 조국 대표가 백낙정 선생님하고 백낙정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중도적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책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셨잖아요. 가 가지고는 뭐 토론도 못 하고 그냥 완전히 혼만 나다가 오셨는데 그거를 창비해서 보니까 조국 대표가 그거를 요청하신 거라고 하더라고, 그런 대화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냐?" 내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원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화를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 조국 대표가. 근데 거기서 혼만 나셨잖아요. 거기 대화도 말도 공당의 대표인데 말도 한마디 못 하시고. 근데 그분이 대화를 요청한 그 백낙정 선생님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 제가 창비 그룹에서 여러분 문학평론집은 어떤 출판사에서 책이 1 년에 2-3 권밖에 나오질 않아요. 2-3 권은 더 나오겠다. 2-3 권 더 나오지만 몇 권 나오질 않아요, 그 문학평론집은. 왜냐하면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념을 거기서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 제가 요즘은 인제 제가 뭐 딴 일도 하고 교육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적인 문학 비평의 그런 거로는 제가 좀 이젠 좀 벗어났죠 사실은. 그래서 문단으로부터도 이렇게 좀 한 걸음 떨어져 나오고 대학 공간으로부터 한 걸음 좀 떨어져 나오고 저는 저의 독자적인 노선을 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업 비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문학과 지성사에서도 평론집이 나오고 창비에서도 창비 평론집이 나오고 참 중요한 좋은 출판사들이죠 둘 다. 근데 창비에서는 저를 그 창비 그룹의 되게 중요한 일원으로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 조국 대표가 그 대화를 요청한 백낙청 선생님의 그 그룹의 일원이야 제가. 제가 뉴라이트가 아니라니까 제가. 아니 그 조금만 보고서 출판사만 알아서 보더라도 이런 사람을 놓고 뉴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민주화의 역사가 어떻고 이런 망상가가 어떻고 아니 너무 지적 성실성이 없으시잖아 지금 정말 이 대표 치고는. 너무 치사하고. 그리고 저를 되게 뭐예요? 어? 신변의 위협에 저를 노출시키신 거 아니에요. 에휴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게.